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작 스토리에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은 전 세계 관객들을 여전히 매료시키는 전설적인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영화를 넘어 가족, 권력,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개발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데 완벽한 영화적 걸작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부 3을 통해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준비를 하세요. 대부 3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작 범죄 사가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입니다. 나이든 마이클 코를레오네가 가업을 합법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2편의 명작이 개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1990년에 개봉했기에 큰 기대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자, 그럼 시간 순서대로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파치노가 훌륭하게 연기한 마이클 코를레오네는 이제 유출세입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어둡고 위험한 조직 범죄 세계에 얽매여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클은 변화를 원합니다. 마피아 보스의 삶을 뒤로하고 가문을 완전히 합법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는 명예와 존경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영화 전반에 걸쳐 그의 행동을 이끄는 중심 주제입니다. 마이클은 바티칸과의 대규모 사업 거래를 통해 새로운 합법적인 삶을 이루려 합니다. 그는 이모빌리아 레모빌리아라는 유럽의 대형 지주 회사를 인수하려 합니다. 이 거래는 그의 가문이 완전히 합법적이고 존경받는 사업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거래를 통해 코를레오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정직한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때 앤디 가르시아가 연기한 빈센트 만치니가 등장합니다. 빈센트는 소니 코를레오네의 사생아이자 마이클의 조카입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공격적이며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마이클은 빈센트에게서 잠재력을 보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가 위험하게 비치는 모습도 봅니다. 마이클은 빈센트를 후계자로 키우기로 결심하지만 빈센트의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갈등합니다. 빈센트의 폭력은 마이클이 벗어나려 애쓰는 범죄 세계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이 가족을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과거의 범죄 세계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른 마피아 조직들과 실력자들은 마이클의 합법화 시도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이를 배신이자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 라이벌들은 마이클의 사업 거래를 방해하고 심지어 암살 음모까지 꾸밉니다. 헬리콥터 공격을 통한 마이클의 암살 시도라는 긴박한 장면이 있지만 빈센트의 빠른 판단력과 폭력적인 능력이 마이클을 구해냅니다. 이 사건은 마이클이 과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이클의 개인적인 삶 또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의 자녀인 앤서니와 메리는 이미 장성했습니다. 프랜시스 담브로시오가 연기하는 앤서니는 가업과는 완전히 별개로 오페라 가수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소피아 코폴라가 연기하는 네리는 마이클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녀는 사촌 빈센트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는 마이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며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마이클은 이 관계를 문제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여깁니다. 영화는 비극적인 일련의 사건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마이클은 앤서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데뷔 공연을 보기 위해 시칠리아 팔레르모로 갑니다. 이 공연은 기쁨과 가족 화합의 순간이자 마이클의 새롭고 합법적인 삶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적들은 이 기회를 틈타 또 다른 암살 시도를 합니다. 마이클이 오페라 극장에 있는 동안 암살자가 그를 노립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운명의 장난처럼 마이클을 향한 총알은 메리에게 맞습니다. 메리는 오페라 극장 계단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둡니다. 이 순간은 마이클에게 있어 궁극적인 비극입니다. 그는 범죄의 과거에서 벗어나 가족을 지키고 속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과거는 그를 따라잡아 무고한 딸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 상실감에 마이클은 무너지고 자신의 선택과 상실에 시달리며 고독 속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다가 결국 시칠리아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비평가들의 반응과 대부 3위 영화 애호가들 사이에서 왜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가 강력한 결말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전작인 대부 이만큼 전설적인 지위에 오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두 작품은 역대 최고의 영화로 손꼽히며 매우 높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대부 3위 마이클 코를레오네의 비극적인 속죄 여정을 잘 묘사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들은 이 영화가 과거의 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강력하고 감동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합니다. 마이클의 속죄를 향한 노력과 그 궁극적인 실패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공통적인 비판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는 소피아 코폴라가 연기한 메리 역입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딸인 그녀의 연기는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때때로 영화 속 다른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를 가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비판점은 스토리라인이 이전 작품들에 비해 긴장감이나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객들은 반전과 극적인 긴장감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영화의 전개 속도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갈렸는데 범죄 드라마치고는 예상보다 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오 푸조의 원작 소설 팬들은 이 영화가 이전 두 작품만큼 원작의 본질이나 깊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전 두 작품이 만들어낸 기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세 번째 작품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마이클 코를레오네의 이야기에 강력하면서도 비극적인 결말을 선사합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어떤 과거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일깨워줍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마이클의 마지막 장면은 그의 비극적인 성격을 확고히 하는 깊은 슬픔과 감동을 자아내는 순간입니다. 요약하자면 대부 3은 속죄의 권력, 그리고 가문의 유산이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마이클 코를레오네가 자신의 제국을 합법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가족 안팎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그리고 과거에 대한 궁극적이고 가슴 아픈 대가를 보여줍니다. 전작들만큼 보편적인 찬사를 받지는 못했지만 코를레오네 가문의 이야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영화사에 길이 남을 전설의 애틋하고 강렬한 결말을 선사합니다. 대부 3에 대한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분명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번 탐구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